홍준표와 유승민 이 두 정치인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5월 동주 그리고 동상이몽이 먼저 떠오릅니다. 5월 동주가 무엇입니까?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물론 같은 당 안에 있으니까 적의까지야 품지 않겠지요. 한 자리에 있게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를 5월 동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홍준표와 유승민, 5월 동주와 그리고 동상이몽의 관계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력이라든가 동업자의 관계 속에서도 라이벌 관계,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는 법조인 검사 출신이죠. 5선의 의원입니다. 유승민은 경제학자 출신의 4선 의원입니다. 둘 다 그야말로 중견 정치인들이지요. 먼저 홍준표는 1954년생, 현재는 대구광역시장 아닙니까? 경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5선의 의원이자 경상남도 지사를 2번씩이나 지냈고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거쳐서 당대표를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당에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그리고 지금은 대구광역시장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에 아직까지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복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거푸 3번씩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탄핵 여파이긴 합니다마는 대선 후보로까지 나섰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물급의 정치인 대열에는 완전히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어떻습니까? 유승민은 1958년생입니다. 홍준표보다 4살이 적지요. 젊습니다. 대구 출신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한국개발원이라고 부르죠. 흔히들 KDI라고 부르는 한국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진보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최장집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 총선을 앞두고는 이 회장 총재를 통해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면서 일단은 보수 쪽으로 몸을 옮겨옵니다. 정계에 들어오면서 4선 의원이 되었었죠. 그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시절에 원내 대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때에 국회에서 원내 대표로서 연설할 때에 처음 연설이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호구다. 이런 연설을 하면서 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지요. 파장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곧 이어서 배신의 정치라고 직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은 유승민을 키워온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배신의 정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탄핵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유승민, 김무성, 물론 그 뒤에는 박지원이가 있었고 따라다니던 이준석까지
배신의 정치를 손수 보였던 사람이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그 이후에 탈당과 합당, 복당을 거부하면서 당의 비주류의 입장에서 지금도 정치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일단 확실한 우측에 서 있습니다. 보수를 견제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승민은 안보는 보수다. 명확하게 내세우면서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색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최장집과 호흡을 맞췄었다가 이제는 이 회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정치인으로 키워줬었는데 본인은 보수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유승민은 늘 좌파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신념으로 내세우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공화주의죠. 사회 민주주의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복지에 친화적인 그런 사상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처음으로 한동훈을 2%포인트 차로 앞서는 그런 이변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일반인들은 또 민주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유승민에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기에 유승민을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강남 좌파다, 가짜 보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좌파, 가짜 보수다. 그런 면에서 진보 논객 중에 하나인 진중권이가 대화가 통하고 다른 보수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전원책 변호사는 유승민은 좌파다 한마디로 단언해버립니다. 지난 일이지만 심상정이 유승민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에 와도 자리는 없다. 진보의 그 색깔을 띠고 있지만 확실한 진보가 아니다. 보수의 옷을 입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냄새를 풍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심상정이 정의당에 와도 자리는 없다라는 농담 속에 문자를 보냈다라고 또 유승민은 그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승민의 색깔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진보 계열 쪽에 김부겸, 박지원, 노회찬, 죽은 정치인 노회찬까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는 확실한 우측의 보수지요. 그런데 홍준표가 요즘에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의 진위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헷갈린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는 자기의 페이북 글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좌우 논쟁보다는 국익 우선주의다. 좌우가 공존하는 선진대국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된 이런 극단적인 대립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시대를 열기가 어렵다.
아마 저는 여기에 홍준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저변에는 홍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 총선거에서 보수의 참패에 따른 지지층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당도 지지층의 확대가 필요하겠지만은 자기가 대권을 향한 욕심을 본다면은 반드시 보수 쪽의 지지만 받아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 토끼만 갖고서는 절대 대권을 잡을 수가 없으니 산 토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시점이 참 묘합니다. 한동훈을 연일 저격하면서 좌측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글쎄요, 홍준표가 우측의 보수다 이렇게 확실한 인식 속에서 이런 글을 페이북에 올렸다는 것, 그 시점도 참 묘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5월 동주와 함께 동상이몽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여자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가?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지키겠다라고, 제 자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는가? 홍준표식의 강한 그러한 반대의 비판 여론을 앞세웠습니다. 역지사지라 해봐라.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 아니겠는가.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을 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종숙 여사를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옹호하기도 했는데,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족하면서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혼자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 타지마할, 멋진 곳이죠. 그러나 뉴델리에서도 한참 대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어떻게 그 먼 지역에 대통령 전용기로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늘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는 평등한 모든 국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비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를 않았다.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부연할 필요가 있겠네요.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6일 만인가 검사장급 인사가 30명 넘게 이동이 된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늦었지만은 제대로 자기 임기 내에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그 수사에 담당했던 부처의 검사들을 다 이동, 승진시키면서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는 하는 법이 없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느냐? 이원석이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의 얘기, 인용한 얘기를 이재명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올백과 주가 조작, 최상병 수사 위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 1항인데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정의요 공정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유승민의 주장 옳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합니까? 똑같이 이준석이가 그것을 닮아서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이가 수백 벌의 옷을 입고 액세서리가 뭐 수억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타지마을까지 전용 비행기를 가고 버킷리스트가 어디에서 나왔던 얘기입니까?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옹호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때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문재인을 공격하고 비난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이준석이라든가 유승민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달까지 탈당하겠다, 새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났던 유승민 아니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에 남아있는 유승민인데 이제는 대권을 향해서 또 당 대표를 향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현 대통령과 당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 야비하고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색깔의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홍준표와 유승민이가 김정숙 여사 문제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문제와 함께 최상병에 대한 문제,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꼭 김건희 여사의 수사 때문은 아니겠지만 검사 인사가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야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듯이 홍준표와 유승민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준표는 내가 담고 있는 당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데 유승민은 야당의 대변인 이상하게 윤석열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바라는 것은 공통 목표는 대권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그리고 지지를 표할까?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여야, 여소야대 아닙니까?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곧 선출이 되겠죠. 6월 말이나 7월 초 아니면은 늦어도 7월 안에는 당 대표가 결정된다고 하니 당에서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정부 운영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미리들 대권을 향해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모두가 파멸의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대권 운운할 때가 아니라 5월 동주 당의 경쟁자가 되더라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하지요. 동상이몽, 겉으로만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바로 분열이고 당은 미래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리이자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